자, 들어갑시다. 이제 원방으로 들어갑니다. 원의 방정식 처음 하는 사람 손? 아하, 그렇군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다 마스터 하셨나? 네. 확실하신가? 뭐 오늘 테스트 보면 알겠죠. 뭐. 오늘 무슨 테스트 보는 거예요? 오늘 직방이요. 직방 종합으로 봅니다. 직방 싹 다요. 저번 시간에는 뭘 본 거예요? 저번에는 평면 좌표부터 해가지고 직방까지 한 거고, 이번에는 직방만 20문제. 자, 원방 넘어갑시다. 자, 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요. 끝. 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점을 딱 집어요. 하나의 점을 딱 집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거를 모아놓은 자취입니다. 자취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취가 뭐였죠? 자취. 자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찍으면은 걔가 자취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평면 위 한 점 O라고 해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 O라고 둡니다. 물론 원점도 O긴 한데요, 얘 중심을 O라고 한다.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그게 원입니다. 그래서 한 점이라고 주어진 거는 원의 중심이고, 당연히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원의 반지름이 된다. 원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중학교 때 거에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넓이 구하고 둘레 구하고 거기서 조금 떼내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걸 구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정확하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못생겼어. X축이랑 Y축이랑 나타낼게요. 중심이 A, B라고 하는 거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이 거리를 R, 반지름이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작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X에서 중심의 X좌표를 빼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줍니다. 다음 Y도 마찬가지로 Y에서 Y 중심좌표를 빼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요. 얘 계산 결과가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로 적어주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중심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식에다가 위에 있는 이만큼의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x를 제곱하면 x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x제곱이랑 y제곱이랑요,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개수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는 거요. 얘가 반지름이요.
당연히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원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 조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원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만약에 기하와 벡터라는 거를 하게 된다면요. 타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타원에 대해서는 개수가 달라요. 찌그러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래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하는 원을 들어가기 전에 필수 유형 1번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책 69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얘 보시게 되면은 중심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거든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요. 그리고 점 1,6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대요. 자,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 그지? 자, 중심이 주어졌어요. 얘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x 빼기에 얘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4점 더하기 y 빼기에 3입니다.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지름이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보면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r 제곱이 된다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이 지나잖아. 지나면 대입해서 만족해라. 자, 얘 대입하자. x 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은 5니까 제곱하면 25고요. y에다가 6 대입하면 3, 9가 되겠네. 그럼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는 34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시고 필기노트에 3번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하는 거야.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양끝 점으로 하는 원. 자, 지름의 양끝 점이 주어지면은 걔 가지고도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 봐요.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을 지나게끔 지름을 하나 그렸어. 여기에 있는 점이랑 여기에 있는 점이랑 두 개의 좌표가 주어진 거거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상식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야? 중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점으로 구해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얘랑 얘랑 거리 공식 쓰던지 얘랑 얘랑의 거리에다가 2분의 1배를 하든지. 그죠? 자,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얘 첫 번째로는요,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A점, 얘를 B점이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이 돼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원의 반지름.
얘는 선분 AB 길이의 2분의 1배 해주시면 되겠다. 또는 뭐 중심에서부터 한 점 잡아서 거리 공식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으로 가셔서요. 밑에 있는 거 답지 가리시고 한번 직접 적어 보실까요? 필수 예제 2번에 원의 방정식을 직접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필수 예제 2번 보시게 되면요.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이랑 두 개가 지름의 양끝 점이 된대요. 그러면 얘를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원이 있을 때 중심이 여기에 있고 얘가 A, 얘가 B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심은 A와 B의 중점이 될 거다. 왜? 얘네 두 개는 반지름으로 동일하니까요. 자, 그럼 중심 좌표 구해 봅시다. 중점 좌표 구해 보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중점의 x좌표, 중심의 x좌표.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2가 중심의 좌표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부터 해서요 A까지 거리만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이라고 보고요. 선분 AO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 얘에서 제 빼서 제곱 4, 얘에서 제 빼서 마이너스 1의 제곱 1. 즉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오겠죠? 맞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중심 구했고 반지름 구했잖아요. 원의 방정식 작성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다. 얘가 원의 방정식이 작성이 된 거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선 위에 있대요.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 2, 5, -2를 지난대요. 지난다라는 거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된다. 그죠? 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A, 3A-5라고 하는 걸로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죠? 하나의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얘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겠다. x-a의 제곱 더하기 y-3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얘가 원의 방정식 작성한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는 문자가 A라고 하는 거랑 R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있네. 여기 있는 거 식 대입하면 두 개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랑 R이랑 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2를 먼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A의 제곱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되면서 7-3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R 제곱이다. 자, 전부 다 전개하면요. 얘 전부 다 전개하면요. 내가 전개해왔거든요. 10A 제곱 마이너스 44 A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게 R 제곱이에요. 다음 두 번째 5,-2를 대입하게 되면요. 5-A의 제곱 플러스 3-3A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라는 게 되고, 얘 전개하게 되면요. 10A 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라고 하는 게 R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연립을 해서 여기에서 제 빼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16a는 16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게 1이라고 구했으니까 아무 때나 대입해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6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연립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완료시켜줘야 되겠죠. 자, a라고 하는 게 1이거든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인 16이다. 이해되세요? 자, 지금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렇게 풀었어요. 자, x축 위에 있다면 중심 어떻게 잡아야 돼요? A, 0. 좋아요. y축에 있다면 2.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수들을 다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요는 혹시 예습을 하고 왔나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자,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할 때요. 어떤 거 제곱, x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타냈잖아요. 이젠 조금 다른 모양의 식을 볼 겁니다.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볼 거예요. 쟤는 뭐냐면요. 원의 방정식 전부 다 전개한 거야. 전부 다 전개한 겁니다. 필기노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를 볼 건데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요. 여기에서 바꾼 거 가지고 중심 찾아주시고요. 다음 반지름 길이 찾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꼴로 바꿔서요. 우리가 아는 꼴로 바꾸게 되면은 얘를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 꼴로 적어보자면요.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얘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냥 얘 숫자로 주어지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x의 개수랑 y의 개수만 보고 중심의 좌표는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얘에다 루트 씌우면 되긴 하는데요. 반지름은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확인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알겠죠? 근데 중심은 그냥 여기 있는 개수만 보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은 다 전개되어 있는 꼴에서 바로 찾을 줄 알게끔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는 필수예제 4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필수예제 4번 직접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다 전개가 돼 있다, 그죠? 다 전개가 되어 있고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전개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요. 중심이랑 반지름의 길이 찾아서 미지수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자, 4번 문제 봐요. 일단 다 펼쳐져 있는 거에 있어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 가지고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다음 y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얘 가지고요. y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했던 1,
여기서 만들 때 필요했던 16을 오른쪽에다가 더해 주시고요. A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1,B라고 합니다. 자, 중심의 좌표 구해보게 되면은 1,-4가 중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반지름이 제곱짜리네? 얘가 9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8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B라고 하는 거는 중심의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A, B 값 두 개 더하면은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야 될 거. 이 개수만 보고 바로 중심 좌표 나와야 돼. 얘 마이너스에 절반한 거거든. 마이너스 붙이고 절반한 거라서 1 나오죠. 얘 마이너스 붙이고 절반해서 마이너스 4 바로 나오셔야 돼요. 중심 좌표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랑 두 개가 똑같아야 합니다. 맞죠?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x제곱의 개수 1이고요. y제곱의 개수 1입니다. 얘 첫 번째 거 만족해요. 그리고 나서는 반지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여기다 썼어. 얘는 4가 필요하니까 오른쪽에다가 4를 더해요. 그리고 나서는 k를 넘겨서 이런 모양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는 얘 값이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요. 구했잖아요. k라고 하는 거는 4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6번 문제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자, 72페이지입니다. 필수예제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은요, 3개의 점이 주어진다면은 정확하게 얘가 어떤 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개의 점 안 돼요. 3개의 점이에요. 항상 3개의 점이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풀이 방법이 총 2개가 있는데요. 쌤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풉니다. 얘 원의 방정식을 몰라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개의 점, 그러면은 각각들 대입하면 3개의 식이 나오고 3개의 문자 있으니까 각각들 싹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얘 구해봅시다. 점이요 0,0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2,2라고 하는 거 있고요,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원을 지나니까 대입해야 되죠. 첫 번째 거 대입하게 되면은 x랑 y가 다 0이 되면서 c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2,2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b, c는 0이니까 이대로 0이다. 그러면 깔끔하게 좀 바꿔볼게요. 2로 약분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0이다. 다음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라고 하는 게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다 약분시켜 볼게요. a 마이너스 3b, 다음
40을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0은 0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립을 통해서 B 구하고 A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보죠. 4B라고 하는 거 더하기 24가 0이에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거는 2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저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이다 까지만 구해주셔도 돼요. 쟤도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굳이 쟤를 완전제곱식으로 적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적어주셔도 돼요. 쟤도 원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한 겁니다. 자, 밑에 보게 되시면은 풀이 과정에 보시게 되면 그 필수 예제 6번 밑에 있는 풀이 보면은 얘랑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P점이라고 잡고 A, B 임의의 점으로 둔다면 세 개의 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계산 결과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접선에 대해서, 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얘 잘 봐야 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10분 쉬었다 가시죠. 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축에 접하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그렇구나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인데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접해요. X축이에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얘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민재야?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현우야?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아하. 아니에요? B죠. 그죠. B가 되는 겁니다. 오, 하지 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X축에서부터 Y축으로 B만큼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중심이 A, B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만큼의 반지름의 길이는 B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얘는요, 원의 y좌표라고 하는 거, 원의 y좌표라고 하는 거, 얘를 절대값 시킨 게요, 반지름이 길이 r과 동일합니다. 이해는 되죠, 이제? 아, 그렇구나 싶죠? 처음에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네. 그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너는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아, 그쵸?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 소연이는 잘했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심이 A, B예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민재야, 반지름의 길이는 A죠. 그죠? 얘 Y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애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A가 된다. 그러면 얘 원의 방정식 적게 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A 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민재도 센스는 있어. 센스는. 얘, 너 근데 센스가 많이 늘었다, 민재야, 너. 이거 알아? 너 겨울방학 때는 진짜 센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니, 센스 진짜 많이 늘었어. 자, 얘 절대값의 원의 x좌표. 자, x좌표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얘가 반지름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종결 나오거든요. 접하는 거에 대한 종결이 나와요. 자, 이제 지울게요. 세 번째입니다. X축과 Y축 모두 접하는 경우인데요. 모두 다 접하는 경우인데 얘는요 원을 4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1사분면에 있는 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사분면에도 마찬가지로 접하는 원이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시죠. 다음 3사분면에도 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사분면 원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X축과 Y축이 모두 다 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얘 중심 좌표 얼마 돼요? 또 너무 그렇게 빨리 말하면 알콤 R이죠. 그죠? 왜 울지 마. 왜 울어? 맞죠? 뭐가 맞아요? 알콤 말. 네, 알콤 R이죠. 누가 갑자기 촉촉해지셔가지고. 민재야? 얘 중심은 뭐가 될까요? 아, 왜 서윤이를 쳐다봐. 도와달라는 눈빛 보이지 마.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거 눈치 쓰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 눈치 있으면 할 수 있대. 눈치 있으면 할 수 있대. 이거 보인다고? 반지름이 R이야. 얘는? 마이너스 알콤 알. 그렇죠. 이상하다. 눈치 없는 것. 똑똑하다. 자, 봐봐. 이사분면이잖아. 왼쪽으로 R만큼 왔지. 위로 R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R,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총 4개의 모양이 나오는데 얘요, 계산하기 좀 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딱 접하는 얘네들은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얘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똑같이 접하는 놈이에요. 얘는요,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스킬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x축이랑 y축이랑 모두 접하는 경우에는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준 거예요. 얘랑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이 준 거예요. 다음이요, 얘가 반지름이 길이랑 결국 똑같다라는 거죠. 얘가 사각형이 들어갈 말입니다. 자, 다음에요, 밑에 있는 거 참고로 보게 될 거는요, 1, 3, 4분면에 있는 거, 1, 3, 4분면에 있는 거, 얘의 원, 4분면의 원, 얘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다음 2, 4, 4분면이요. 얘는 중심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얘를 모르면 좀 많이 복잡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민재는 왜 신문물을 본 원신 마냥 표정을 그렇게? 이렇게 생긴 거 X축가에? 아?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이렇게 생긴 거. 어? 아 죄송해요. 저 작업을 한 지가 얼마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x축이랑 접한다 그러면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y축에 접한다 라는 거는 x좌표의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접한다라는 거는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 길이랑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얘 직접 한번 풀어 보실래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는데, 괄호 1번은 x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괄호 2번은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찍으면 안 돼요? 자, 7번입니다. 7번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얘 원의 중심이랑 똑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 중심 여기서 바로 찾아봐. 얘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마. 얘 중심 얼마야? 5,2 마이너스 2. 그쵸. 한 명만 대답이. 아, 그래? 아, 안 들렸었어. 미안. 아이씨. 중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절반한 거, 마이너스 붙이고 절반한 거다. 자, 중심 바로 찾았네. 그러면 중심이 5, 마이너스 1에, 그리고 나서 얘가 x축에 접하는데 민지가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반지름의 길이는? 민지씨? 얘가 5,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잖아. 야,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만큼 내려왔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적어보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에 반지름이 2니까 제곱해서 4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끝나겠죠. 그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을 지난대요. 지나면은 대입해서 만족할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기억하시고, y축에 접한대요. 자,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a,a라고, 아니 a,b라고 한번 더 보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문제?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연우야? 네? 반지름의 길이 얼마 나와요? 중심이 1,B래요. 반지름이 얼마가 나와요? 1. 아주 잘 지금 풀었는데. 절대값 A죠? 야! 중심이 있는데 Y축에 접한대. 여기가 A, B래. A. A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제곱이래. 얘래.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거랑 2,-1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겠다. 얘 첫 번째로 대입해 보면 1-a 제곱이니까 그냥 다 풀게. 다음 여기는 0 집어넣어서 b제곱이지. 얘가 a제곱이래. 그러면 얘는 일단 사라져. 다음 2,-1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얘가 a제곱이 된대. 그러면 여기는 a제곱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요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거를 b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a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2분의 1에 b제곱 플러스 1 얘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저기다가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4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b제곱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얘 계산하면 2고 얘 계산하면 3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서 b로 가능한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b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b라고 하는 게 1일 때 자, b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a라고 하는 게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 중심의 좌표가 1,1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1이 됩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원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3도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로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10이죠. 2분의 1 하니까 a라고 하는 게 5가 되겠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 작성하게 되면은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 제곱이잖아요. 얘 제곱이죠? 25가 되는 두 개의 원이 존재하겠다. 이해가 되실까요?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x축에 접하는 거, 다음은 얘는 y축에 접하는 거를 봤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필수 예제 8번이거든요. 얘도 가려놓고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는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밑에 있는 거 가리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얘는요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해야 돼요. 동시에 접한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죠? x좌표랑 y좌표랑 간지름이랑 다 똑같은 거죠. 네. 그죠? 근데 2,4라고 하는 점을 지난대요. 이 원이 어디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죠?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이 있었잖아요. 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a, 반지름은
A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지나고 있는 점이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일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A,A고 반지름이 A인 L을 적어주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 제곱이다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2,4라고 하는 이 점을요, 2,4라고 하는 이 점을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A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다 2 대입해서 전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대입해서 전개합니다. 얘가 A제곱이 된다. 그러면 A제곱 하나씩 삭제, 정리하게 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게 0이 돼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면서 X라고 하는 게, 아니 A라고 하는 게 2이거나 10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게 2도 되고 10도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2라면 중심이요 2,2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원방 작성하게 되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가 된다. 그죠? 다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A라고 하는 게 11대예요. 그러면 얘는 10,10을 지나게 되고 반지름이 10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의 방정식 작성하게 되면은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10의 제곱인 100이 되겠다까지 적어주시는 거죠. 자, 얘 왜 두 개일까요? 큰 거 작은 거. 맞아요. 큰 거 작은 거 둘 다 존재할 수 있어서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필수의 집 9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의 집 9번이요. 아, 맞다. 잠시만. 얘 할 때 그 쌤이 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얘 바로 밑에 164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대요. 얘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일까? 2사분면 2사분면이거든. 그러면 중심 좌표 어떻게 잡아야 돼? y는 마이너스 x 중심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 마이너스 a, 2 반지름은? A. 걔로 잡아야 돼서, 아까 2사분면에 있는 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 a로 잡아줘야 된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8번 넘어가고 9번이요. 자, 9번 보시게 되면 원 밖에 있는 점과요,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를 보는데, 가장 짧은 거리랑 가장 긴 거리를 봐요. 얘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필기노트에도 안 적어놨거든요. 판서노트에도. 왜 안 적어놨냐면 얘는 진짜 상식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가장 짧은 거리가 나와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원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얘랑 거리를 재는데 거리가 가장 짧아야 돼요. 그게 어디일까요? 여기거든요. 얘는 뭐냐? 중심이랑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점이에요. 얘가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이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얘보다 살짝만 위에 있으면은 길이가 길어져 버려요. 그죠? 얘보다 더 위에 있다면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제일 긴 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반대? 그렇죠. 반대죠. 얘에서 정반대가 되는 이 점이 가장 긴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 자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가장 긴 길이를 라지 m이라고 나타내 볼게요.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 밖에 있는 점부터 해서 중심까지 거리, 중심부터 해서 점까지의 거리,
에다가 이 길이가 뭐죠? 반지름. 얘가 제일 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짧은 길이는요? 얘도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에서요. 이만큼의 길이를 빼준 거예요. 반지름을 빼준 길이가 된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랑 밖에 있는 점이랑 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중심과 그 점까지 거리를 봐서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중심 찾고 밖에 있는 점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다음에 반지름 빼고 더하고 하는 거죠. 풀어봅시다. 시작.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보시죠. 아, 돼요. 자, 얘 보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X, y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게 4가 필요하고요. 16이 필요했잖아요. 10이 넘어가요. 우와! 계산하게 되면은 1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얘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1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제 밖에 있는 점 6,2라고 하는 것과 원 위의 점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는 쟀으면 되죠. 중심에서부터 저기 있는 점까지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68인가요? 네. 루트 68이라고 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됐나요? 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고치면은 그냥 냅 2루트 7? 2루트 17? 네? 그냥 냅둔 상태로 하는 게 더 빠르죠. 뭐 그래도 되죠. 라지 M이라고 하는 거.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68이라고 하는 중심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다가 반지름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하래요. 물론 얘는 2루트 17에 플러스 루트 10이죠.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합차 공식 나오죠. 68 빼기 10 해서 58 정답 되겠다. 네. 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10번인데요. 10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판소노트 한 번만 펴보시죠. 자, 판소노트 한번 펴보시게 되면은 6번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오늘 할 거 마지막이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X축이 있어요. 하나의 점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을 잡아요. 얘를요,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원이 돼요. 얘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가지고 와도 얘가 2대1이에요. 그래서 2대1인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원이 생깁니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분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원이 된다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자, 그래서 밑에 풀이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얘는 빈칸을 안 만들어놨죠, 일부러. 자, 첫 번째. 잠시만. 하나 빈칸을 뚫어놨네. 자, 첫 번째. 점 P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윗줄에 보면은 점 P의 자취에다가 형광펜 하나 해주시죠. 점 P의 자취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자취 문제는요. 점 P라고 하는 거를 X, Y로 두셔야 됩니다. 얘로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점 P라고 하는 거랑
다른 점들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이다 라는 식을 적을 텐데 우리가 이 점 P 자취라고 하는 거는 x, y로 반드시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그 상자에 x, y로 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두 번째 MPB 더는 NPA를 이용을 한다. 지금 비례식을 간단하게 곱셈으로 나타낸 거고요. 얘를 양변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들어놨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시죠. 얘 어려워요. 자, A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이 4,0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AB라고 하는 거를요. 선분 PA 대 선분 PB는 2대1 이라고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좌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 첫 번째로 이 점 P의 좌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점 P라고 하는 거는 x, y라고 하는 걸로 둬야 됩니다. 얘가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요. 이 비례식을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PB라고 하는 게 PA랑 동일하다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PB라고 하는 이 선분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B랑의 거리 공식입니다. 루트에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두 배가 곱해진 게 뭐랑 똑같냐? PA랑 똑같아요. 루트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트는 루트다 라고 놓았을 때 얘는 다음 계산 어떻게 하냐?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얘가 4의 x-4의 제곱 더하기 4y제곱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 전부 다 싹 다 전개해서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60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3으로 약분시킬 거예요. 싹 다 약분시키게 되면요.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0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고요.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돼요. 즉 A와 B를요 2대1로 내분하는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거는 중심이 6,0에 있고 반지름이 4인 원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대충 흐름은 따라오셨나요? 흐름은 따라오셨어요? 아닌가 본데? 얘 어렵거든요? 10번 문제를 보면서 11번 문제, 아니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점이 주어져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P 대 BP가 2대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자,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얘가 뭐냐면요. 점 P의 자취라고 적어주세요. 점 P의 자취. 자, 여러분들 자취라는 말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취, 너네 발자취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네. 발자취가 뭐야? 발자국이 지나간 흔적이잖아. P의 자취는 뭐냐면 P가 지나간 흔적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다 그린 거야. 그게 자취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하나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B가 2,2다. 지금 선분 AP 대 BP가 2대
1대 1이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P 자취니까 P라고 하는 거를 X, Y로 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 얘네들 비례식을 곱셈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거야. 그러면은 이 BP라고 하는 거는 AP랑 같습니다. 로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 BP랑 AP를 직접 구하는 거야. 어떻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래서 얘 식이 2 곱하기에 루트에 x b랑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얘가 루트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된다라는 뜻이야. 마지막 세 번째야. 얘 양변 제곱해서 싹 다 정리하면 돼. 세 번째 단계 4 곱하기에 x-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에 y-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까지. 그러면 얘네들 싹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죠.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16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길죠? 싹 다 정리합니다. 왼쪽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3y제곱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왼쪽 거 숫자 더하면 32거든요. 오른쪽 2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30은 0이다. 자, 다음 3으로 약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다. 다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필요고 9필요했었어. 그리고 나서 10은 넘어가요. 즉 8이다 라고 계산이 돼서요. 중심은 3,3이고 반지름은 2루트 2인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3,3 반지름 2루트 2 따라서 원의 넓이는 얘 제곱 파이니까 8파이라고 하는 게 넓이가 되는 거겠죠. 얘가 아폴로디우스의 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죠.